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3일 제1리그와 클럽 친선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메 대 도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이메는 도쿠시마에게 꽤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편이다. 일단 에이메는 후반에 상당히 공격적인 교체를 하면서 승부를 거는 편인데 도쿠시마가 이를 막아세우고 공세를 펼치는데 약점을 꽤 보이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이메가 득점력에서의 뒷심이 좋은 대신 체력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수비적으로 약점을 보인다는 점도 에이메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려지도 있다. 이어서 도쿠시마는 수비가 좋은 편이다. 24경기 32실점이라는 수치 때문에 가려져 있으나 고우와 나가사키를 상대로 11골을 실점한 2경기를 제외하면 22경기 21실점으로 오히려 0대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쿠시마도 에이메와 비슷하게 뒷심을 세워버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최근 기록한 8골 중 7골을 후반에 넣고 있는 상태다. 도쿠시마가 에이메를 상대로 강했고 수비력에서의 차이가 있다. 도쿠시마의 승리를 믿어볼 만하다. 다만 이 두 팀이 모두 후반에 골을 넣는 것으로 상대를 올가매고 있는 상황임은 명확할 것이고 이를 생각하면 의외로 난전 상황에서 도쿠시마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도쿠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V 나가사키 대 미토 홀리오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는 대체적으로 유연하게 공격과 수비를 넘나들면서 상대를 공략하는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일단 나가사키가 최근 미토가 보여주는 공격력을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충분한 상태다. 물론 나가사키도 수비적으로 안정성이 강한 전력이기는 하지만 미토가 압박을 뚫고 골문을 공략하는데 약한 전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나가사키의 경우도 미토를 상대로 다득점 상황을 만드는데 능한 편인데 최근 3번의 대결에서 기록한 골은 10골이다. 이어서 미토가 1부 리그의 마리노스와 2부 리그 최소 실점팀의 요코하마 FC를 상대로 모두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특히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상대를 드리블로 돌파해서 골을 넣은 요코하마 FC 전에서의 성과는 꽤 인상적이다. 다만 미토가 상대 진영부터 압박을 시도하면서 상당히 배후 공간 리스크를 높게 지는 것을 보여주는 편인데 결국 이 때문에 나가사키와의 수비적인 비교는 늘 열세다. 대체적으로 미토가 최근에 보여주는 공격력이나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은 아주 좋은 모습이다. 다만 나가사키가 미토의 수비적인 불안을 공략해서 다득점 경기에서도 이득을 잘 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수비력에서도 나가사키가 보여주는 퀄리티가 더 낮다. 이번 경기 V 나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로쏘 구마모토 대 도치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마모토의 플레이는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때문에 도치기를 상대로는 늘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몰아치는 것으로 다득점 승부를 최근 잘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대체적으로 구마모토가 도치기를 상대로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늘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배후 공간 문제와 함께 도치기가 최근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다소 버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감안은 하는 것이 좋다. 이어서 도치기가 전체적으로는 수비를 극단적으로 선호하면서 가는 편이다. 다만 구마모토가 지공 상황에서의 능력치가 좋은 편이라서 단순히 가드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도치기가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는 점은 명확할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압박과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시도하는 빈도를 늘리면서 도치기도 템백 상황을 만드는 것을 다소 피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구마모토는 도치기가 가드를 올리는 상황에서 높은 공격성을 가지고 도치기를 잘 공략했다. 다만 배후 공간 문제와 함께 도치기도 최근에는 공격적으로 역습을 이어가는 상황을 만들면서 극단적으로 수비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고 있다. 구마모토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로쏘 구마모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가고시마 대 후지에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고시마는 전반기 막판에는 실점이 후반에 나오면서 고생한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2주간의 휴식으로 에너지 레벨을 채운 상황에서는 가드를 상당히 올리고 후지에다의 공격을 받아내는데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가고시마가 늘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공격력은 언제나 하락세다. 다만 점유 기반의 후지에다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 정도는 제법 잘해내는 편이었다. 이어서 후지에다의 문제는 공을 잡은 상황에서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정에서는 54%의 점유를 평균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원정에서의 골 기록은 경기 당한 골 이하다. 결국 가고시마가 점유를 포기하고 블록만 세우는 상황에서는 후지에다가 약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전적에서는 가고시마가 최종적으로 앞서고 있기도 하고 최근 5전도 2승 1무 2패로 동률이다. 잠가버리는 상황에서 2주간의 휴식이 있었다는 점은 가고시마에게는 큰 이득이다. 특히 후지에다는 점유를 높게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블록을 구축해버리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아주 크게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득점력에서의 신뢰도는 두 팀에게 모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에른 뮌헨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뮌헨이 4부 리그 팀을 상대로도 1군 멤버들이 압도하지 못했던 것은 꽤 충격이다. 특히 공격적인 전개를 선호하는 콤파니 감독이 다이어와 고레츠카 조합을 가져온 것은 어떤 의미로는 충격이었다. 중앙에서 전개가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양 측면의 공세에 의존해야 했는데 윙어들의 폼도 상당히 낙제 수준이었다고 봐야 했다. 오히려 유망주들의 폼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K리그 올스타를 상대로는 4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다. 다만 올스타 팀들은 대부분 급조된 팀인 경우가 많다.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했는데 공격수들의 결정력은 명불허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비는 지난 시즌 보여준 토트넘의 문제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드라구신과 에메르송의 활약상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일단 두 팀의 수비적인 문제나 전체적인 경기력으로는 접전이 예상된다. 다만 1군 멤버로도 뮌헨이 4부 리그 팀을 압도하지 못했던 것은 상당히 지적받을 만하다. 토트넘은 그나마 손흥민 등 화력적으로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는 보기 어렵다. 현지 적응도 되어 있는 토트넘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토트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